성경시록 271권 성종 21년 11월 14일 신사 두 번째 기사 1492년 명홍치 5년 전교하기를 신군산의 주요를 내가 자나깨나 생각하건대 그와 같은 무리가 심히 많으므로 형세가 일일이 법을 쓰기도 어렵고 또 지금 전변이 있으니 마땅히 너그러운 법을 행하여야 할 것이다. 사형을 감하여 장 100대를 치고 전가 사변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14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주하성지 조위가 아뢰기를 지금 왜구가 고성을 침략하였는데 고성 내지에서 만약 후망을 건실하게 하였다면 어찌 이에 이르렀겠습니까? 청컨대 당포 사량의 만호를 국문하여 주의를 주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만호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라 하였는데 병조 판서 한치영 등이 와서 아뢰기를 당포는 정효창이고 사량은 양원지인데 모두 내금이 출신입니다. 청컨대 의금부로 하여금 수군절도사 한수코와 더불어 나포해 와서 국문하게 하소서. 그 사람과 물건의 피해 상황은 축성 종사관 정석견으로 하여금 자세히 추획하여 계문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조시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14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정석견에게 하사하기를 이달 초 7일에 외적이 고성지방을 침범하여 사람을 살해하였는데 그 침해를 입은 만호와 죽고 사로잡힌 수를 관리가 반드시 실상대로 계달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대가 빨리 본현에 도착하여 끝까지 추궁하여 실정을 알아내 계달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조시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14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안호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엎드려 전지를 보건대 재변을 당하여 수성하는 뜻이 지극하고 극진합니다. 비록 상나라 당왕이 6가지로 자기를 꾸짖은 실지라도 어찌 이에 더하겠습니까? 예부터 내려오면서 국가에서 만일 도를 어기는 실책이 있으면 하늘에서 제1을 내어 꾸짖고 고하였으니 임금이 된 이는 마땅히 두려워하여 스스로 몸을 닦아 재변을 사라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음이 지극한 달을 당하여 우리가 소리를 내니 이는 음양이 절사를 잃은 것인데 반드시 이렇게 된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당왕의 육책에 이르기를 정사를 조절하지 못하였는가? 사람을 부리기를 혹독하게 하였는가? 궁실이 지나치게 높고 화려한가? 여알이 상한가? 포조를 행했는가? 참무가 장성한가? 라고 하였습니다. 대저 성탕의 착함으로써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만 그런데도 오히려 몸을 반성하여 스스로 꾸짖음이 이에 이르렀으니 이름으로써 재앙이 변하여 상스러움이 되어 성탕의 거룩한 정체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시인이 유왕을 풍자하기를 번쩍번쩍 천둥 번개여 좋지 못하고 편치 못하다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황보는 경사이고 번씨는 사도이며 가백은 총재가 되었다. 중류는 선부가 되고 추자는 내사이며 괴씨는 취마가 되고 구씨는 사시인데 아름다운 아내가 세력을 잡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풀이하는 네가 말하기를 재변을 이루게 한 까닭은 소인이 밖에서 이를 주장하고 아름다운 아내가 안에서 고혹한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니 유왕이 일찍이 이를 징계하지 아니하여 주나라 왕업이 쇠하였습니다. 동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하는 바가 그 아름다움과 악함이 극진하면 곧 천주와 더불어 유통하고 왕래하여 서로 응한다고 하였고 왕가는 말하기를 하늘이 이변을 나타내는 것은 곧 임금을 치게 하여 깨달아서 다른 데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 정성을 미루어 착함을 행하면 백성의 마음이 기뻐하고 하늘의 뜻이 풀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성령이 위에 계시어 힘써 다스리기를 도모하시니 일이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개의 번거로운 가운데에서 어찌 한두 가지 말할 만한 일이 없겠습니까? 신등은 직책이 간관에 있으니 감히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 첫째는 끝까지 삼가기를 처음과 같이 할 것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처음에서 끝까지 한결같이 하여야 덕이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였고 시경에 이르기를 처음에는 잘하지 아니함이 없으나 능히 끝까지 잘하는 이가 드물다고 하였으니 대저 임금이 처음 정치에는 뜻을 예민하게 하지 않는 이가 없으나 태만한 마음이 한번 생기면 그 끝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는 이가 항상 많았습니다. 당나라 태종은 현명한 임금이었는데 점차 그 끝에 가서 잘하지 못하므로 위징이 10점의 상소를 올렸고 명황은 정신을 가다듬어 다스렸으나 또한 끝내 잘하지 못하고 마침내 천보의 난을 이루었으니 이는 이미 지나간 사실의 귀감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시자 가나는 말에 따르기를 물 흐르듯 하고 구원하기를 목마른 것처럼 하신 것이 이제 24년인데 근년 이래로 대간의 논하는 일을 굳이 거절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며 과감하게 가난 뒤에 이르렀어야 허락하시니 신등은 생각하건대 간하는 말에 따르는 아름다움이 점점 전과 같지 아니한가 합니다. 위징이 태종에게 가나는 말에 이르기를 배하께서 초년에는 사람이 가나지 아니할 것을 두려워하여 항상 인도해 말하게 하였고 중간에는 기뻐하여 따르셨는데 이제는 억지로 마지못해 따르시면서도 오히려 어렵게 여기시는 빛이 있습니다. 라고 하였으니 엎드려 오나건대 전하께서는 끝까지 삼가시기를 처음과 같이 하소서. 그 둘째는 어진이를 올려쓰고 간사한 사람을 물리칠 것입니다. 대저 나라를 위하는 도는 사람을 쓰는 데 있으니 한 군자가 조정에 나오면 다스려지는 근본이 되고 한 소인이 조정에 나오면 어지러워지는 근본이 됩니다. 예로부터 이제까지 군자를 써서 다스리지 아니한 적이 없지 아니하였고 소인을 써서 어지러워지지 아니한 적이 없었습니다. 군자와 소인을 쓰고 버리는 것은 국가에 다스려지고 어지러짐과 흥하고 망하는 데 관계되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자귀는 공기이므로 비록 임금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만일 혹시 착한 일을 좋아하면서 능히 쓰지 못하고 악한 일을 미워하면서도 능히 버리지 못한다면 이는 곽군이 망하는 데 이른 까닭입니다. 요즘 공조, 당상이 모두 학술이 없는 데다 참판 민영견은 간사한 소인이고 참이 박원종은 나이 젊은 신진이므로 대간이 논핵하자 전하께서 그대로 따라서 민영견을 바꾸도록 명하셨으므로 조정의 물론이 괴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었는데 박원종은 여전히 그 시기에 있습니다. 한나라 문제가 가희에게 공경의 자리를 맡기려고 하니 대신들이 많이들 헐뜯기를 나 여린 처음 배우는 자라고 하여 장사 탭으로 삼았습니다. 하물며 박원종은 가희의 재주와 행실이 없는데 한가 공신의 자손이여 대군의 인척이며 조금 무죄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높은 풍계에 오르기를 이와 같이 함은 무엇 때문입니까? 현명한 임금은 한 번 찌그리고 한 번 웃는 것도 아낀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벼슬이겠습니까? 전하께서 만일 박원종을 쓰시려고 하시면 먼저 이를 다스리는 임무에 시험하여 익숙해지기를 기다린 뒤에 써더라도 오히려 늦지 않을 것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어진이를 올려쓰고 간사한 자를 물리치소서. 그 셋째는 사치를 금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윤이 말하기를 검소한 덕을 삼가서 오직 나라를 영구히 도모하기를 생각하라고 하였고 공자는 말하기를 검약함으로써 실패하는 자는 적다고 하였으니 검소함은 덕의 공통된 것이고 사치함은 악의 큰 것입니다. 궁시를 낮게 하고 이복을 검소하게 함은 하우가 나라를 일으킨 바이며 궁시를 사치하게 하고 사치한 욕심을 극진히 함은 진시황이 망한 까닭입니다. 바야흐로 이제 풍속이 사치를 승상함이 점점 심해져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허형이 말하기를 땅에서 나는 물건이 많은 수가 있고 인력으로 만든 물건이 큰 한도가 있으므로 취하는 데 법이 있고 쓰기에 절도가 있으면 항상 넉넉하고 취하는 데 법이 없고 쓰기에 절도가 없으면 항상 부족하다고 했으니 참으로 격언입니다. 한나라 문제가 노대를 지으려고 하여 기지가 이미 이루어졌으나 백금의 비용을 아껴서 그만두고 돈박함으로써 보이는 것을 천하를 위해 먼저 하였으니 곧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여 부고가 차고 넘쳤습니다. 당나라 태종이 말하기를 짐이 한 전을 짓고자 하여
재용이 이미 갖추어졌으나 수나라가 사치함으로써 망한 것을 보고서 그쳤으니 왕공 이하는 마땅히 짐의 이 뜻을 체득하라고 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풍속이 소박하고 공사가 부유하여졌습니다. 춘추에 한 마구간을 새로 짓거나 한 대를 쌓는데도 부지런히 기록하지 아니한 적이 없는 것은 밀력을 중히 여기고 토공을 삼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왕자와 공주의 집 공력이 그치지 아니하여 지금 같은 겨울달에도 호이야 소리가 열이를 움직이니 백성들이 몹시 괴로워합니다. 신등은 왕자 공주의 집을 짓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넓고 크고 화려하여 참남되게 궁에게 비기니 백성들에게 돈박함을 보이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일체 법제에 의하고 사치하고 아름답게 말도록 하면 공을 이루기 쉽고 백성이 슬롭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제 듣건대 충청도 강원도 사이에는 제목이 이미 다 하여서 또 황해도로 옮겨서 채취하고 서울 안 재물도 다 고갈되었다고 하니 신은 그게 한심스럽게 여깁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 몸소 전략 검소함을 닦아서 사치를 일체 금하소서. 그 넷째는 탐호를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관자가 이르기를 예의 염치 이것은 네 가지 별이라고 하는데 네 가지 별이가 펴지지 아니하면 나라가 멸망한다고 하였는데 방금 탐묵이 풍속을 이루고 염치의 도가 없어져서 수령이 된 자는 백성을 사랑함을 마음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백성을 착취하여 자기를 이롭게 하는 데만 힘쓰며 사객을 지나치게 뜻을 맞춰주는 자를 어질고 능하다고 이끌고 속으로 정성을 다하고 꾸밈이 없는 자를 비연하다고 이르며 벼슬을 얻지 못해서는 어두운 밤에 애걸하여 요구하고 이미 어둠에 미쳐서는 권세가에게 뇌물을 보내어 하고를 면하기를 꾀하므로 감사로 있는 자가 그 간사하게 탐하고 부끄러움이 없음을 비록 안다고 하더라도 권세가의 창탁을 두려워하여 하고에 두지 아니하니 그 하고에 있게 된 자는 외롭고 가난하고 권세가 없는 무리들입니다. 이로써 착취가 날마다 성하여 백성이 살아나갈 도리가 없습니다. 저번에 한숙후가 신종흡의 무리가 모두 탐묵으로써 군문을 받았는데 그 탈로 나지 아니한 자가 얼마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전하께서 혹은 추첨하여 특사를 보내어 이를 살피게 하였으나 명령을 받던 자가 이르기를 명령을 받은 한 고을이 하나의 불법을 덜추어 내지 못하면 장차 무엇으로 복명하겠느냐고 하여 취모 구자에서 조금만 착오가 있으면 수령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적발하니 크게 탐한 자가 죄를 면하고 어진 수령이 잘못 걸리는 패단이 없지 아니합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중국 조정의 예의에 의하여 어사를 나눠 보내어 일도를 순행하게 하며 탐하는 풍속이 거의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그 다섯째는 정권을 아래에 옮겨줄 수 없습니다. 대저 작상은 임금이 큰 권위인데 한번 아래에 옮겨지면 기강이 물러나여 갓과 신이 거꾸로 놓여져서 국가의 형세가 다시 떨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친히 서경에 임하여 권세와 기강을 친히 모두 잡으시니 마땅히 사람을 쓰고 버리는 처음에 아랫사람이 조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병조 당상이 남몰래 사사로운 청촉을 들어 주어 조종과 진퇴를 그 손바닥에 쥐고 있고 그 정적에 이미 드러났는데도 전하께서 오히려 주의해주지 아니하십니다. 또 의정부와 육조당 하관이 사가 차이하 승사하는 것은 소임이 가볍지 아니하고 또한 제사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조에서 개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2달 안에 높은 풍계로 뛰어 올려 주어 받고 나가고 번갈아 들어와서 앉은 자리가 따뜻할 게를 없으니 어찌 책임을 이루기를 바라겠습니까? 또 통리에 판교 따위와 같은 것도 역시 개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계제라 일컬으면서 당상직에 주의하여 대전의 법을 무너뜨리고 한 몸의 사사로움을 영위하니 권세의 문이 크게 열리고 공정한 도가 서로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아문을 건설하여 스스로 낭청에 차지하며 이르렀습니다. 정사가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은 진실로 옳지 못한데 만일 외임을 주면 면하기를 꾀하기를 분주하며 당상이 되는 자도 또한 따라서 힘써 구하여 유임하기를 청하니 그 사체에 온당치 못할까 합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 위복을 통람하여 상부를 밝게 보이시면 권세가 아래 사람에게 옮겨지는데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다섯째는 외척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대적 외척의 일은 전의 역사에 갖춰져 있는 바인데 패부를 더비 잡고 성사에 의탁하여 충직 단정한 자가 적습니다. 예전 한나라 문제가 박소를 배웠었는데 의논하는 이가 말하기를 구호의 집은 다만 은혜로서 기르는 것이 마땅하며 권세를 빌려주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 이미 죄를 범하였으니 또한 해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당나라 태종이 장성 무기를 성상으로 삼자 태우가 말렸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가 마침내 검남의 화가 있었으니 이는 친친의 은혜가 아닙니다. 바야흐로 이제 외척이 조종에 포열하였으나 마조의 밑에 경에 밝고 행실을 닦는 선비가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의기양양하여 뜻을 얻은 자는 대개 차관의 무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진 사람이라면 어찌 청리라고 하여 쓰지 아니하겠습니까만 단지 권병을 주어 교만방자하도록 하는 것은 마땅치 못합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벼슬은 사설에 가까운 사람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오직 능한 자에게만 준다고 하였으니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외가를 제억하여 현량한 사람을 골랐으되 만약 죄가 있으면 사사로운 은혜로서 법을 굽히지 말게 하소서. 대저 이 몇 가지 일은 모두 당상의 큰 폐단인데 그 근본은 전하의 한 마음이 있습니다. 기에 이르기를 왕은 중심을 잡고 사사로이 하지 말며 그 발음을 지키라고 하였고 동자는 말하기를 임금은 마음을 바르게 하여 조정을 바로잡는다고 하였으니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여 이 몇 가지 일을 다스리면 몇 가지 일이 바르지 아니함이 없어 국가가 편히 다스려질 것입니다. 만약 인심의 사욕이 그 사이에 끼면 한가 몇 가지 일이 다스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일이 장차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를 것입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영돈령 이상과 의정부여 의논하게 하니 심에는 의논하기를 사관은 창수 후 6가지 조목은 신이 감히 가볍게 의논할 바가 아닙니다. 제기란 성상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윤필상 노사신 허종은 의논하기를 상소의 말이 간혹 지나친 것이 있으나 대개는 적절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정신을 기울이소서 하고 정문영과 유진은 의논하기를 상소 가운데 일은 모두 바른 의논입니다 하였다. 선교하기를 상소 가운데 다른 일은 나의 처치에 달려 있는 것이다. 다만 박원종의 일은 어제 그 가부를 논하지 아니하는가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윤필상과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박원종은 나이가 어려 암년하기를 기다려서 쓰더라도 무엇이 늦겠습니까 하고 허종은 의논하기를 박원종은 젊고 이를 경험하지 않았으므로 성지에 적합하지 못하다 하여 참의로 옮겼는데 박원종은 무신의 서열에는 쓸만한 자입니다 라고 하고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박원종은 비록 젊다 하더라도 다른 허물 없습니다. 이제 문신을 참판으로 삼았으니 박원종을 참의로 삼는 것에 불가함이겠습니까? 아니 유진은 의논하기를 박원종은 비록 젊다고 하더라도 무죄가 있고 다른 허물이 없으니 성상께서 재결할 것입니다. 하였다. 포전은 뇌물을 말한다. 참부는 참소하는 사람이다. 고혹은 왕의 마음을 미혹하게 함을 말한다. 동자는 한나라 유학자 동중서를 말한다. 검남의 화는 현경 당나라 고종의 연호인데 4년에 659년 장손 무기가 고종의 황후인 척천무에게 미움을 사 검주에 안치되었다가 피살되었다. 이것을 이런 말이다. 선조치로 271권 성종 23년 11월 10월 이모 첫번째 기사 선정전에 나아가서 술을 베풀어 놓고서 정벌에 종사한 야인, 시랑합 등 14인을 먹이고 물건을 내려주었는데 차등 있게 하였다.
성조실 271권 성종 23년 11월 15일 이모 두 번째 기사. 명하여 사학의 유생을 불러 인정된 들에서 음식을 먹이게 하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국가에서 학교를 설치하는 것은 미리 인재를 양성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어려서 배우고 장성하여 행하는 뜻을 알지 못하는가. 내가 배우기를 권하는 방법이 지극하지 아니한 바가 없었는데도 너희들이 배우기를 부지런히 하지 아니하면 무엇 때문인가 하니 모두 대답하기를 신등이 어찌 국가에서 학교를 설치하여 선비를 기르는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자늘의 교관이 마침 출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미 모여다가 곧도로 파하였을 뿐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학문에 부지런하여 마땅히 임금에게 몸바쳐 충성하고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서 마음을 삼을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16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영안도관찰사 성준이 부름을 받고 오자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인견하고 말하기를 북정 때의 경이 심히 근고하였다. 하고는 이날 민간의 폐막을 물으니 성준이 말하기를 무슨 폐막이 있겠습니까만 단지 허중이 관찰사가 되었을 때 돈의 여러 고을에서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에게 불화하며 인리에게 불목한 자는 모두 사변하게 하였는데 간혹 부모의 노비를 합집한 것과 3번 득신한 뒤에도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도 불화로 논하니 이로 인하여 민심이 쏘란합니다. 청간대 이를 정지하소서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준이 말하기를 값싼 삼수의 깊숙하고 먼 땅은 방어를 일삼지 아니하는데 전 오륜의 삼수를 지키면서 비로소 방하는 설비를 하여 성 밑에 해자를 받지만 이 성이 협작하여 성 안에 사는 사람이 단지 36호 뿐입니다. 창컨대 물려 쌓아 100호를 수용하도록 하소서. 또 삼수는 함흥을 가로막고 있는데 만약 삼수가 없으면 함흥이 그 정로에 해당할 것이니 창컨대 사변하에 입거시키소서. 또 삼수 인창 사이에 창컨대 진을 설치하고 만호를 두어 방호를 튼튼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준이 또 아뢰기를 경운 이하는 장성이 없기 때문에 적이 자주 와서 침범하니 만약 만세의 계책을 삼는다면 장성을 쌓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땅이 진 벌이 많고 또 돌이 없어서 쌓기가 어렵습니다. 회자를 파되 해마다 준설한다면 약한 성보다 나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성준이 또 아뢰기를 전번에 경흥에 백성이 적음으로 백성을 옮겨서 채우게 하였습니다만 경흥은 성이 작아서 원주민도 수용할 수 없으니 창컨대 몰려서 쌓게 하소서. 북청은 절도사가 있는 곳이니 급히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성준이 또 아뢰기를 남도 절도사가 지금 북청에 진을 두고 있는데 해상과 거리가 450여리이고 또 길이 험하니 위급한 때 어떻게 달려가겠습니까? 창간대 북도 예의에 의하여 겨울과 봄에는 갑산에 있고 여름과 가을에는 해산에 있게 하소서. 또 부령지는 산 위에 있어서 경작할 만한 땅이 없음을 근심하여 홍응이 채찰사가 되자 그 민원에 따라 산 밑으로 옮기기를 청하였는데 신이 생각하건대 만약 산 밑에 진을 설치하였다가 저기 산에 올라가서 쏘면 무엇으로 능히 대적하겠습니까? 창컨대 옮기지 말거나 혹은 옥련보 등지에 설치하도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합집은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져야 할 노비와 전도를 한 사람이 모조리 강제로 차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득신은 뜻을 펴게 합니다. 해자는 성주에 빙 둘러가면서 파서 물을 채우는 것을 말한다.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성주시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16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영안남도 절도사 영을 값산 해산으로 옮기는 가부를 의정부 영돈영 이상과 변경을 하는 재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고 전교하였다.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남도주조사는 갑산을 방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조께서 이 시에의 변란을 징계하여 본도에 남북 두 절도사를 두었는데 신이 성교를 듣건대 이러시기를 이와 같이 하면 비록 하나는 어지르고 하나는 어지르지 못할지라도 실패하는 데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간사한 꾀가 그 사이에 싹 트지 아니할 것이다. 오히려 조정신하가 비록 개혁하려고 하는 자가 있더라도 그대는 내 말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운이 이와 같고 북청에 진을 둔 것이 이미 날이 오래되었으므로 일이 반드시 완전하게 갖추어졌을 것입니다. 더욱이 갑사는 병루하여 많은 사람을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까닭없이 갑자기 옮기자고 하니 신은 옳은 줄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허종은 의논하기를 세조께서 이 시의 난을 평정하자 본도는 산과 바다가 서로 맞닿았고 서울과 거리가 똠으로써 마침내 미대 난도하게 될까 두려워하여 또 남도 절도사를 설치해 방비를 더욱 튼튼하게 하였는데 만약 본령을 갑산으로 옮기면 처음 설치한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하물며 갑산은 북촌과 길이 멀고 험하여 아리가 왕래하기가 고통스러우니 예전대로 두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였다. 유진은 의논하기를 세조조에 진을 설치한 본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오랑캐가 만약 멀리 달려와서 깊숙이 들어와 침략해도 중도에 또 거진이 있으면 저들이 반드시 방비함을 의심하여 감히 들어와서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는 가령 이 시에 이징후의 변란이 있더라도 만약 남도절도사가 남쪽 군사를 거느리고 관방해서 언연중에 간사한 마음을 좌절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을 설치한 본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서 중도의 거진을 버리고 갑산으로 옮겨 들어가면 세조의 이룩한 법을 폐할 뿐만 아니라 그 직원과 운반의 폐단이 작지 아니하니 예전대로 두는 것이 편합니다 하고 신준, 이봉, 이계동, 이종생은 의논하기를 세조께서 남도에 영을 둔 것은 그 경락과 조치가 스스로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해산은 땅이 메마르고 백성이 쇠잔하여 많은 사람을 용납하기 어려우니 진을 옮길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형세가 진실로 진을 옮길 수 없으니 예전대로 두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병루는 매우 누추하고 공백한 두매 구석을 말한다. 미대 난도는 일의 끝이 크게 벌어져서 처리하기가 힘듦을 말한다. 성주시로 271권 성종 23년 11월 17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주시로 271권 성종 23년 11월 17일 갑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271권 성종 23년 11월 17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날씨가 추운데 여러 곳의 역군이 어찌 능히 견디겠는가. 기묘하지 아니한 역사는 파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271권 성종 23년 11월 17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예조판서 노공필 등에게 명하여 사학관원에게 그를 강하게 하였는데 전적 조구가 통하지 못하므로 좌천시키라 명하였다. 성주시로 271권 성종 23년 11월 17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공조참이 박원종이 와서 아뢰기를 대간이 신을 논박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 감히 뻔뻔스럽게 벼슬에 있을 수가 없으므로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직하지 말고 그 직무에 삼가고 충실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271권 성종 23년 11월 17일 갑신 여섯 번째 기사 경상우도 쓰건절도사 변수와 우후 조영철이 사조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남쪽 지방이 승평한 날이 오래되어 방어가 허술하니 절도사는 모름지기 항상 배 위에 있으면서 저기 와서 침범하거든 기회를 타서 요격하여 실패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271권 성종 23년 11월 17일 갑신 일곱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271권 성종 23년 11월 17일 갑신 여덟 번째 기사 조화승지 조위가 아뢰기를 이에 앞서 기신제는 모두 승도가 공력하였는데 이제 정병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합니다. 신은 정병은 일하는 곳이 심히 많으므로 또 승인을 대신하여 사역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래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니 그것을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17일 갑신 9번째 기사. 사헌부 지편 이달선이 와서 폭명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신이 창원에 도착하여 공사 공귀 문서 53장을 얻어서 돌아오다가 양재역에 이르러 상고하니 6장을 잃었습니다. 신이 삼가 지키지 못하여 남이 훔치는 바가 되었으니 대조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내가 보낸 뜻이 아니다. 사관원으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17일 갑신 10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18일 을류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18일 을류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특진관 한 7회가 아뢰기를 지금 법과 훈련원 부정 첨정 가운데 1호는 문신으로 차정하여 교훈 습독관으로 구임시켜서 매월 본원에서 병조와 함께 시강하고 또 시사하여 그 능함과 능하지 못함으로써 올리고 낮추어 군직을 주었는데 법을 세운 처음에는 그래 통하고 활쏘기에 능한 자가 많았으나 요즘 병조의 일이 많음으로 인하여 거행하지 아니하고서 한갓 사일의 많고 적음으로써 그 직을 올리고 낮추니 자못 권직하는 뜻을 잃었습니다. 참건대 거듭 법을 밝혀서 거행하게 하소서는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18일 을류 세번째 기사. 호조 참반 권건이 병으로 사직하니 임금이 내이에게 명하여 진찰에 약을 주게 하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호조는 사무가 번거로우니 한관으로 받고 조리 보호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18일 을류 네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18일 을류 다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18일 을류 여섯번째 기사. 승정원과 입직한 병조 도청부 홍문관에 수를 내려주고 각각 감자를 제목으로 한 율시를 지어 올리라고 명하였다. 기울이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19일 병술 첫번째 기사. 임금이 모하관에 거동하여 열무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열무는 사졸이 좌작 진퇴의 절차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습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두 진이 한갓 서로 다리고 쫓기만 하여 서로 싸우는 모양을 보이지 못하니 그 법을 이름이 심하다 하였다. 진을 파하기를 명하고 드디어 풍촌이 임광재의 집에 거동하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20일 정의 첫번째 기사. 당포만호 언장손과 사량만호 김만손이 사조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남쪽 지방에 승평한 지가 오래되었으니 기계를 수리하고 사조를 정돈하여 항상 적이 이르는 것처럼 하여 실패하는 데 이르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20일 정의 두번째 기사. 사학관원을 명소하여 전교하기를 그다들이 늦게 출사하고 일찍 파하여 가르치기를 부지런히 하지 아니하니 심히 옳지 못하다. 이 뒤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21일 무자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21일 무자 두번째 기사. 올량업의 상옥은 천리연 등 7인이 내조하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21일 무자 세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지나간 밤에 내가 책을 보았는데 누수 소리가 시각을 알리지 아니하다가 사경에 이르러서 점점 촉급해졌다. 경루가 이와 같이 국내에서 아무리 시간을 알고자 할지라도 되겠는가? 그것을 물어서 깨달아라 하였다. 경루는 밤 동안의 시간을 알리는 누수를 말한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21일 무자 네번째 기사.
영하의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 대관, 홍문관, 관원을 불러 빈청에 모으고 양 대비전의 언문 한 장을 내려서 승지로 하여금 번역하여 이를 보이게 하고는 인하여 수의하게 하였다. 그 글에 이르기를 우리들은 부귀를 편히 누리면서 국가의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나 다만 백성이 중이 되는 것을 금하는 법이 크게 엄중하여 중이 모두 도망에 흩어지고 조정의 원당을 수호할 수 없어 도적이 두렵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저 선왕의 뜻을 잘 이어받드는 것이 바로 제왕의 아름다운 덕인데 별다른 큰 패단도 없으면서 선왕의 원하는 뜻을 무너뜨리는 것이 없겠습니까? 무릇 새로운 법을 행하는 데는 반드시 기한을 세워서 알지 못함이 없게 한 뒤에 행할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은 오늘날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니 한당 이후로 유교와 불교가 아울러 행하였고 도승의 법이 또 대전에 실렸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개혁하니 비록 법에 의하여 머리를 깎은 자일지라도 또한 을에 도첩 없이 역을 피하는 자로 여겨 당차하고 사주, 사성, 유나에게 아울러 역을 정하니 이는 백성을 속이는 것입니다. 역대 제왕이 어찌 불교를 배척하려고 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만 이제까지 건절시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인심의 요동을 중히 여겨 각각 그 삶을 편히 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작을지라도 병혁의 견고하고 날카로워서 좋기 천하의 군사를 대적할 만한데 이제 지와 계획 같은 좀도둑의 작은 무리를 위해서 조정에 구원하는 법을 무너뜨림이 옳겠습니까? 양계 연변의 땅에도 중이된 자가 있는데 야인이 만약 우리나라의 군정이 부족하여 사람들이 중이되는 것을 그만다는 말을 들으면 이는 저들에게 약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대신들이 어찌 깊이 생각해서 처리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는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듣건대 중국에는 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의 집에도 모두 불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불교를 숭상함이 이와 같은데도 오히려 오랑캐를 막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같이 작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법을 바꾸는 것이 옳겠습니까? 대전에 중이되어 석 달이 지나도록 도첩을 받지 못한 자는 전린까지 아울러 주의를 준다고 하였으니 이 법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경중의 금난에는 당상과 낭청이 있어 고찰하는데도 오히려 법을 어기고 소요를 일으키는데 하물며 역자, 원주, 이정으로 하여금 모두 잡아서 고하게 하면 이 무리들이 어찌 법에 의하여 하겠습니까? 도첩이 있고 없으면 물론하고 그 가진 물건을 겁탈하고 아울러 의복에도 미칠 것이니 늙은 중은 오로지 제자에 의지하여 양식을 빌어서 공개하는데 이제 만약 이같이 하면 반드시 모두 굶주려서 죽을 것입니다. 어찌 화기를 손상시키지 아니하겠습니까? 임금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려서 곤충과 초목으로 하여금 각각 그 삶을 얻게 하는데 승인으로 하여금 건공하여 원망을 품게 하면 정치 채무에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땅은 산과 내가 반이 되는데 깊은 산 중에는 중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의지하지 못합니다. 만약 중에 무리가 없어 산골짜기가 비교되어 도저히 건거를 잡으면 장차 중으로 하여금 절에 살게 하는 법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국내가 안정되어 있는 것은 아름다운 일인데 비록 큰 손님은 없다고 하더라도 외인 야인의 내왕이 낙엽부절하니 승도를 잡아 먹는 것이 도로에 가득하며 저 사람들이 보고 듣는데 어찌 요란함이 없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은 딱하고 민망스러울 만한 데 위에서 오히려 알지 못하니 이른바 임금의 대문은 천리보다 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사와 제도의 노비는 모두 나이가 60으로서 재군하는데 중은 비록 도첩이 없을지라도 나이가 60이란 자를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노수를 물론하고 역을 정하고 군에 채우면 심히 소란스러울 것이고 수륙제를 설비하는 절의 직무를 반드시 도적의 소유가 될 것이니 비록 자비성이 있을지라도 어디서 이를 얻겠습니까? 세조대왕께서 평사시 전교에 이르시기를 난신에 연좌된 사람은 자기가 범한 바가 아닌데 천역에 부수하여 공궁하고 억울하니 이는 반드시 화기를 감상할 것이다. 대왕 왕호의 연파자는 모두 방면의 용사라고 하였는데 이는 우리들이 망령된 말이 아닙니다. 영의정 노종성도 어찌 듣지 않았겠습니까? 일체 대전에 의하여 각각 그 직업에 안정하도록 하며 법을 어기는 자는 대전에 의하여 시행하여 무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저를 수호하여 선왕 선후의
수륙제 시식 때 정결하게 음식을 갖춰 공판하도록 한 것과 같이 하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윤필상 2급의 노사신 윤호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모후의 정교가 이와 같으시니 자질을 힘써 받드는 것이 헛다겠습니까 하고 심의 유지는 의논하기를 엎드려 대비의 정교를 보건대 지극하신 뜻에서 나온 것으로 말씀이 매우 적절합니다. 그러나 더건대 당나라 고조는 천하의 승리와 도사를 도태시켰고 우리 태종께서는 저의 노비를 혁파하였으므로 이제까지 전하여 칭송하고 일이 간책에 빛납니다. 신이 이제 사음부에서 계달한 입법 절목을 보건대 이는 성상께서 고금을 참작하여 하신 것이니 참으로 조선만대의 복입니다. 대비의 정교는 단지 법을 세운 것이 가혹하고 각박하여 민간이 소유할 것을 두려워하신 것인데 신등도 관리로서 이를 인연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자가 간혹 있을까 합니다. 청컨대 제도 관찰사로 하여금 검거하여 죄를 주게 하소서 하고 안호 이 이상은 의논하기를 불교의 말이 옳지 못하면 전하께서 이미 밝게 아시는 바이니 수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지로서 군신에게 하문하시니 결망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요즘 중의되는 것을 금하는 법이 지극하다고 이를 만한데 지금 만약 단서를 열어 금하지 말도록 허락하면 백성들이 장차 함께 승도가 되어 군에게 날마다 부족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 법은 국가에서 의논에 정하였고 중외에 반포하여 여럿이나 백성들이 두루 알지 못하는 이가 없어 사람들이 모두 오도의 한 큰 다행이라고 하였는데 이제 또 어지럽게 고치면 사서인이 실망할 뿐 아니라 조정의 사체에 해로움이 있을까 합니다 하고 안침, 유호인, 강겸, 권유, 남세주, 권후보, 김감, 이관은 의논하기를 중의되는 것을 금하는 법은 진시로 군국의 큰 계책이며 오도의 큰 다행입니다. 대비께서 비록 명을 내리셨다 할지라도 전하께서는 마땅히 대의로서 조용히 관하여 그만두게 하여야지 궁위의 내언을 조정에 널리 보이는 것은 마땅치 못하며 대비께서도 조정의 정사를 저지하는 것은 마땅치 못합니다. 또 승도의 간고한 상황은 신등이 외정에 있으면서 아직 미처 듣지 못하였는데 궁중의 엄하고 깊숙한 곳에 먼저 전달되었으니 심히 미편합니다. 하고 이 세자 신경 민수복은 의논하기를 신등이 전일에 전교를 공경히 받들어서 삼가 망령대 뜻으로서 조목을 나열할 상달을 하자 그때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나이가 찬 중이라면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역할 일치가 없으며 법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는데 곧 따라서 어지럽게 고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의 의논은 내가 이미 잘 알았으나 다만 그 밑에 있는 자의 의논에 이르기를 대비는 국정에 참여할 수 없고 궁리의 말을 조정해 보일 수 없으며 전하도 관하여 그만두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는데 두 대비께서 일찍이 중을 금하는 법을 물으시기에 내가 모두 자세히 아뢰었으니 관하여 거치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제 두 대비전의 글이 이와 같으시니 내가 생각하건대 법을 고치는 것은 가벼운 일이고 대비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중한 것이기 때문에 전의 법을 고치려고 한다. 다시 의논의 아래라 하였다. 윤필상 2급의 노사신 윤호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이제 이 같은 법을 세우는 것은 진실로 국가의 복이며 신의 생각에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일호라도 자질을 어김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경중을 참작해서 의논하여 아랜 것이니 성상께서 힘써 따르시리라고 한 것일 뿐입니다. 하고 심의 유지는 의논하기를 신등이 엎드려 상교를 듣고서 모후의 정교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또한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반복해 생각하건대 성주께서 고금을 참작하여 아름다운 법을 겨우 내렸는데 몇 달이 되지 아니한 사이에 고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전의 의논에 의하여 그 까다롭고 급한 절목은 적당하게 헤아려 줄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 세자 안호 신경 민수고 이상은 의논하기를 예전에 맹의자가 효의 방법을 물으니 공자가 말하기를 어김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해석하는 이가 말하기를 어김이 없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을 이르는 것이고 어버이의 명령에만 따르는 것이 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니 만일 도가 아니면 어찌 도를 뜻을 거스리는 것으로서 구실을 삼아서 조정의 큰 법을 가볍게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안침 등은 의논하기를
중이 되는 것을 금하는 법은 국가의 큰 계책인데 전하께서 자질을 거스리는 것으로서 구실을 삼으시고 대신이 또 따라서 받들어 순종하니 실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무릇 어버이를 섬기는 것은 한각 구차에 따르고 어김이 없는 것만으로 효도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요컨대 마땅히 착한 도리로 인도하여 어버이를 허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큰 효도인 것입니다. 만약 대비의 일시적인 뜻을 따랐다가 마침내 승도가 날마다 성하고 군액이 날마다 줄어지면 오도가 날마다 쇠하고 국세가 날마다 약해지는 데 이르면 대비께서도 홀로 근심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대비의 뜻으로서 구실을 삼지 말고 다른 의논에 의해 그르치지도 말며 쾌하게 결단하여 의심하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이 의논을 가지고 두 대비 전에 아뢰야겠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윤필상은 평생에 많은 글을 잃었으나 이 의논에 미쳐서는 도리어 심해의 아래에 있었으니 이때 의논이 이를 한스러워하였다. 정문영이 처음에 사무에 금승조를 취하려 보려고 하자 윤필상이 큰 소리로 이르기를 옳은 의논이라면 어찌 문안을 취하여 볼 필요가 있겠냐고 하니 드디어 손을 놓고 윤필상이 의논을 따랐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21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21일 무자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22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선교하기를 승도가 변성하는 것을 내가 이를 몹시 싫어하고 또 말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법을 세워 이를 검하였는데 이제 대비께서 유시를 내림이 간절하고 지극하며 대신도 이르기를 자질을 힘써 따르라고 하니 내가 생각하건대 이 일은 국가의 대계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내가 대비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다. 이것을 대감과 홍문관에 말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2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김자정을 가선대부 호조 참판으로 권건을 가선대부 첨지 중추 부사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권건이 호조 참판이 되었을 적에 정승조가 잠옷 사사로움을 행하였다. 권건이 병으로 채직된 뒤에 김자정이 정승조와 더불어 같이 실패하자 아는 이가 이르기를 권건이 기미를 보고 물러났다고 하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20일 개축 세 번째 기사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조익정이 치게하기를 외직이 70여 명이 고성지방을 침략하여 민가를 공급하고 재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정석견으로 하여금 변장을 공문하여 계달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23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동짓날이다. 임금이 백한을 거느리고 만구월 리해를 행하고 또 두 대비전에 표리를 올렸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23일 경인 두 번째 기사 명정전에 나아가 하례를 받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23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 축풍비 삼주 총태수 태제부 도독 사마 소경 정상이 사람을 보내와 도의를 바치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23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알타리 정추 낭도랑 합 등 7인이 내조하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23일 경인 다섯 번째 기사 임금이 두 대비전에 진연하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23일 경인 여섯 번째 기사 명화의 종친 일품 의빈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 6조 한승구 입직한 제장 승정원 승문원 예문관 관원을 명전 전 뜰에서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23일 경인 일곱 번째 기사 도승지 정경조 등이 서게 하기를 우리나라는 신라로부터 내려오면서 불교를 승상해 믿어서 습관이 쌓여 풍속을 이루었으나 바로잡는 자가 없었는데 다행히 우리 태종 대왕을 힘입어서 절의 전토와 노비를 모두 혁파하여 동방 천고의 패단을 씻었으니 백성의 풍속과
선비의 습관이 다시 바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전하께서 사복, 하사, 성학을 밝게 빛내시어 이단의 그릇됨을 깊이 통촉하시는 까닭으로 허탄하고 막는 데는 말이 세상이 함부로 행하지 못하였고, 사대부집 상제는 일제 주문공 가래에 따르고 부도의 법을 쓰는 이가 적으니 고려의 풍속과 비교해보면 크게 서로 다릅니다. 비록 그러하나 부역을 도피하는 백성이 금함을 무릅쓰고 머리를 깎는 경우가 여전히 많이 있으니 군액이 줄어드는 것은 오로지 이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전하께서 그 패단을 밝게 아시어 군액이 늘어나기를 기원하여 도승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신하와 서민들이 서로 경화하면서 거룩한 정치를 보기를 기다렸는데, 이제 사전의 전교로서 성명을 도로 거두시니 일국의 신년으로 실망하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다시 3번 생각을 머무르시오. 승도들이 사설의 머리를 깎는 것이 날마다 불어나는 패단과 명령을 내리면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반복해 거듭 청하여 자청을 돌이키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단의 그릇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다만 자전의 뜻을 참아 거스릴 수가 없다 하였다. 사복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23일 경인 8번째 기사. 혼문관 부세와 안침 등이 자자를 올리기를 아뢰기를, 중을 금하는 법령은 진실로 국가의 대계이며 조종 정사에 관계되는 바인데, 예단이 이미 정하여졌으면 반드시 다른 의논에 저지되는 바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거늘, 이제 성상의 정교를 살펴보니 결망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승도의 번성함은 전하께서 이미 그 그릇됨을 아셨으니 비록 자교가 박절할지라도 마땅히 반복해 깨우쳐 아뢰어서 동조로 하여금 조정 정사를 사설이 흔들 수 없음을 알게 하여 화순한 말로서 자조관의 기꺼이 따르시기를 기약한 뒤에 거칠 것인데, 하물며 이 중들이 되는 것을 금하는 일이 결단코 모우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겠습니까? 또 승도가 많으면 군액이 줄어들고 군액이 줄어지면 나라의 형세가 약해지고, 이는 국가 사직에 관계되는 바가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신이 된 자는 마땅히 이 의논을 힘써 주장하여 임금을 마땅한 도리로서 인도해야만 하는데, 이제 자질을 힘써 받드는 것으로서 왜곡하게 말을 하여 전하께서 군국의 대계로서 바야흐로 아름다운 정사를 행하시는데, 대신이 그 아름다움을 순종해 받들지 못하고서 도리어 아첨한 말을 주창하여 동조의 아첨을 구하고 전하의 좋은 법과 아름다운 뜻을 저해하니 장차 어찌 저런 정성을 쓰겠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공론을 쾌하게 따르시고 성명을 고치지 말게 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이 말하는 바가 옳다. 그렇지만 신하는 임금에게 면대해 반대하고 뜰에서 다툴 수가 있으나 나는 이와 다르다. 내가 대비께 아뢰지 아니함이 아닌데 대비께서 즐겨하지 아니하신다. 이 일이 사직에 관계되는 바가 아닌데 어찌 뜻을 거스릴 수 있겠는가 하고는 인하여 승정원의 아린 바와 혼문관의 차자를 써서 애비에게 아뢰기를 명하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23일 경인 9번째 기사. 사헌부장령 신경이와 사리기를, 이제 성상의 교지에 자질을 거스림으로써 중하게 여기시나 이미 대신과 더불어 의논하여 새로운 법을 세워서 중요히 반포하였는데 하루아침에 이를 고치는 것이 옳겠습니까? 신은 자질을 거스르는 것과 좋은 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어느 것이 가볍고 어느 것이 중한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24일 신라 첫번째 기사. 오산수 이석 등이 상언하기를, 학교는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이고 풍속교화의 근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균관과 사학을 설치하여 유생을 양성하고 또 종학을 설치하여 종실 자제를 양성하니, 종친과 유생은 그 형세는 비록 다르지라도 그 교양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그런데 유생은 매년 춘추로 성균관에 관시하여 우등자에게는 문과 복시에 바로 응시하게 하고, 매년 6월에 사학에 도회하여 우등자에게는 생원 진사의 복시에 바로 응시하게 합니다. 그래도 부족하여 특별히 별시를 거행하여 다방면으로 권장하니, 금년에 생원에 합격하고 명년에
급지야에 장차로 나아가니 이로써 인재가 배출되어 성하게 세상에 쓰이게 됩니다. 그러나 정치는 비록 사서 이경에 통한 자가 있어도 단지 방학할 뿐이며 나이가 50이 차면 비록 해와 시, 어와 노의 글자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일지라도 모두 방학하게 하니 이로 말미암아 글 읽기를 게을리하여 50세가 되기를 기다리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상 전하께서 별도로 제주를 시험하여 작업을 올리는 법을 마련하여 특별히 권장하였으니 법이 지극히 정밀하다고 이를 만합니다. 그런데도 취약한 종친이 금년에 한 설을 통하고 명년에 한 경을 통하는 자가 비록 적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종학의 학령이 단지 통과 불통으로 일과를 상고할 뿐이고 별도로 장려하는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겨울 제주를 시험하는 날에 골방하고 쓸만한 사람이 없어 성상의 교양하시는 은혜를 저버렸으니 이는 신등의 유감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신등이 덕건데 사람은 상심이 있어 습관이 성품을 이루며 나라에서는 상속이 없어 가르치면 풍속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법이 피차간에 다름이 없고 가르치고 기르는 것이 한결같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종학의 학령을 유생도회법에 의하여 매월 말과 새초에 강한 바를 통고하고 매년 춘추로 배운 바를 고강하여 그 가운데 우등자 약간이는 특별히 계급을 권장한다면 혹은 배우기도 하고 혹은 그만두기도 하는 배단이 없고 날로 진취하고 달로 성장하는 보람이 있어 성조의 문명한 정치를 빛날 것입니다. 하였는데 명하 영도령 이상에게 보이게 하니 심해는 의논하기를 종치는 조사와 같이 아니하여 나이가 겨우 10대이었었다면 그 친소의 등수에 따라 직을 제수하고 녹을 주어서 그 일생을 마치도록 하는데 무엇 때문에 제주를 시험하여 권장하는 방법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고 윤필상 노사신 연호 허종은 의논하기를 종치는 권학하는 방법에 이미 자세함을 다하였으므로 유생의 예로 논하여 다시 새로운 법을 세우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해사로 하여금 의논에 아뢰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권장 절목을 해사로 하여금 상의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24일 신묘 두번째 기사 사헌부대산 이 세자가 자자를 올리기를 중의되는 것을 금하는 법을 반포한 지 아직 한 달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 자지로서 유시하여 거행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반드시 간사한 무리가 방금을 끓여서 스스로 말을 만들어서 내간에 전하여 듣게 한 것입니다. 신등이 듣건대 성덕의 세상에서는 안의 말이 조정에 나오지 아니하고 밖의 말이 안에 들어가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 다시 3번 생각하시어 이미 이룩한 법으로 하여금 중간에 저지되지 않게 하소서 하였고 사고는 대사관 안호 등이 또한 차자를 올려 의논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그대들의 말은 심히 마땅하다. 그러나 일이 사직에 관계되지 아니하니 내가 자지를 감히 그스르지 못하겠다 하였다. 지평신경과 정은 이 상이 아뢰기를 만약 이 법을 폐하면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깎고 중이 될 것이니 어찌 국가 사직에 관계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자지가 이와 같으니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였다. 신경 등이 아뢰기를 법은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자주 고칠 수 없는데 하물며 이 큰 법이겠습니까? 신등은 반드시 천의를 돌이킨 뒤에야 그치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71권 성종 23년 11월 24일 신묘 세번째 기사 홍문관부제학 안침 등이 상수하기를 송나라 두 태워놓은 5대의 약한 임금의 패단을 보고서 이르기를 나라에 장성한 임금이 있으면 사직의 복이다 라고 하자 송나라 태조가 힘써 따르고 조보가 이를 도와 이루어서 마침내 아들을 세우지 아니하고 동생에게 왕위를 주었는데 당시에 이로써 보면 두 태후의 명령이 폐란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송나라 태조가 명령에 따름이 구차하게 순종한 것이 아니며 조보는 다만 금괴에 서명하여 감히 여기지 아니하였을 뿐인데 그러나 후일에 논평하는 자가 오히려 두 태후의 사사로움이 있음을 책하고 송나라 태조가 힘써 따라서 마침내 화가
자손에게 미친 것을 비난하며 또 조부가 능히 경에 의하여 간절히 간하지 못하고 아첨에 따라서 대신의 의리를 잃은 것을 죄하였습니다. 요즘 대비의 차지가 전하로 하여금 중이되는 것을 금하는 법률을 없애게 하려는 것은 2년 화복의 말에 빠진 데 불과하고 전하께서 힘써 따르는 바는 자질을 어기고자 하지 않는 데 불과할 뿐인데 윤필상 등은 단지 동조에 아첨하기만 구하고자 하여 전하로 하여금 허물이 있는 곳에 빠지시도록 하니 조부가 서기한 일에 비하며 그 악함이 도리어 중하지 않겠습니까? 도승을 금하는 법을 느슨히 하여 군액이 줄어드는 것이 군국의 큰 계책에 있어 비록 중대하기는 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단지 바깥이 일일 뿐입니다. 승도의 말이 대내에 엄하고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어 모후가 이로 인하여 외정에 전파해 보여서 외정으로 하여금 반드시 이를 따르게 하며 그 조짐이 장차 머리 깎은 무리에게까지 미쳐서 날마다 반드시 궁금에 전달할 것이고 궁금해서는 그 말을 치우치게 듣는 바가 있어 반드시 전하께 전달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또한 자질을 거스른다는 것으로서 말을 삼으시는데 대신으로서 필상과 같은 이가 있어 또 힘써 자지에 따르라는 말로서 아첨한다면 다른 날에 장차 그 패단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궁금은 궁금이 되지 못하고 조정은 조정이 되지 못할 것이니 그 해가 어찌 중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반드시 모우의 명을 따르시고자 하시어 처음에 대신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서 결단하여 스스로 행하시면 대신이 된다는 마땅히 임금의 대효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르는 데 있지 아니함을 힘써 아뢰어서 천의를 돌이키는 것이 가하거늘 하물며 자질을 어기기 어렵고 법령은 자주 고치기 어려움으로써 신중에 의심스러움이 있어 그 가부를 조정해 결단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때를 당하여 대신도 옳지 못하다고 하고 대감과 시종도 모두 옳지 못하다고 하여 전하께서 외정의 의논으로서 안에 들어가 모우께 고하시면 모우께서 어찌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제 무릇 사대부의 집에서 내외의 분별을 조금 알면 창두로서 문 밖에서 응대하는 자가 능히 문병을 지키면서 이유가 아닌 말은 들어갈 수 없게 하는데 승도의 외람된 말이 궁금해 전달되도록 하였으니 진실로 조정 대신에 부끄러워할 바이거늘 도리어 뻔뻔스럽게 무사람이 모두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으면서 녹록하게 지위만 차지하고 녹막 먹으면서 언총을 굳게 할 계책만 하니 어찌 대신이 바른 도로 임금을 의리 섬기는 의리이겠습니까? 임금이 있고 신하가 없으면 비록 요순 같은 임금이라도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요순 같은 밝음이 있으나 조정에는 고기, 직설 같은 어진이가 없고 보자 하는 이가 그 아름다움을 받들어 순정하지 못하여 전하의 좋은 법과 아름다운 뜻으로 하여금 행하려고 하지 하여도 행하지 못하게 하니 어찌 애석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또 신등이 일찍이 이주가 그 누이 동생에게 준 글을 보건대 이르기를 천당이 없으면 그만이지만 있으면 군자는 오를 것이고 지옥이 없으면 그만이지만 있다면 소인이 들어갈 것인데 세상 사람이 어버이가 죽으면 부도에 기도한다. 이는 그 어버이를 군자로 삼지 아니하고 악함을 쌓고 죄가 있는 소인으로 삼는 것이니 어찌하여 그 어버이를 대접함이 후하지 아니한가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대비께서 하교한 수륙제 등의 일은 선당 지옥의 말에 혹하여 선왕 선우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삼는 데 불과합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 이주의 글을 가지고 반복해 깨우쳐 아래되 간절하고 지극하며 성심으로 감동시켜서 대비로 하여금 요망한 말에 혹하지 아니하시도록 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아랜 바가 진실로 오르나 형평상 감히 듣지 않기가 어려우니 뒤에는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